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수업할 주현승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측량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겁니다.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먼저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아이디어를 짜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측량학이 뭔지 인트로덕션을 조금 하고 나면 아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작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라고 보일지 몰라요. 이 타이틀을 플립드 러닝이라고 붙여놨죠. 이번 학기에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교육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용어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플립드 러닝 교육기법은 세계적으로 대학가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뜻이 뒤집기 또는 역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의 교육 방법은 교수 또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수자는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어드바이저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토론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교수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을 탈피해서 학습자,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는 주로 토론이나 발표, 그리고 또 교수자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그 중에 이 플립드 러닝은 반드시 각각의 스케줄에 맞게 온라인에 올려놓은 모든 강의들을 수강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이 수업은 로드가 많이 가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수강 신청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벌써 눈에 보이네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 수업을 숙지를 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업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팀을 편성을 해서 각 팀별로 경쟁을 하고, 물론 이 경쟁에 대한 평가 점수들은 학점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기 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찬찬히 훑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을 토대로 어떠한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과목의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룰 주제는 크게 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위치 결정 그리고 특성 해석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측량이라는 학문이 어떠한 대상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또 그 대상물의 특성을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획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측값의 해석 그리고 측량의 각종 기준들, 우리가 거리를 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높이를 잴 때 어디서부터의 높이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총론에 대한 얘기가 끝난 이후에 일반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학생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4차원 세계를 넘나드는 정신세계를 갖는 사람도 간혹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3차원 세계를 우리가 지도에 표현하거나 어떤 위치를 결정하게 될 때 3차원 좌표를 통해서 나타내죠. 지금 현재는 측량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3차원 좌표를 한꺼번에 얻어내는 게 가능해요. 즉 사진 측량이나 레이저 측량이나 위성 측량이나 GPS나 기타 여러 가지 측량 방법에 의해서 3차원 좌표를 바로 얻어내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3차원 좌표를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원과 2차원으로 나눠서 3차원 좌표를 연합해서 만들어냈죠. 여기서 우리가 2차원이라 하면 경도와 위도, 그리고 1차원이라 하면 높이, 이렇게 각각 다른 측량 방법에 의해서 경위도를 따로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XY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따로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Z값을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3차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요 일반 측량인데, 여기서 삼각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각 측량, 그리고 높이를 결정하는 수준 측량, 이러한 기본적인 측량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 이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쓰여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측량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측량을 왜 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호구될까봐? 아니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과거에. 물론 현재는 지도를 만든 건 기본이고 3차원에 대한 지형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측량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 지점의 위치는 경도 얼마, 위도 얼마, 높이 얼마, 이러한 좌표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또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는 얼마가 떨어져 있고 높이차는 얼마이고, 또는 이렇게 원을 둘러봤을 때 이 면적은 얼마이고, 또는 거기서 어느 깊이까지의 최적은 얼마이고, 이런 거를 모두 얻어낼 수 있죠. 이러한 기법들이 모두 응용 측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러한 응용 측량에 대한 얘기는 이번 학기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일반 측량에 대한 전 범위와 또 그러한 좌표값을 얻기 위한 실습 위주로만 한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는 좀 독특한 방법을 동원해 보기로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flipped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flipped learning이라는 말은 역전 혹은 뒤집기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을 미리 선행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답변, 이런 식으로 심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미리 배울 내용을 학습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엔 안 해요. 그럼 수업 시간엔 놀아요? 아니, 수업 시간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응답과 심화학습을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학습하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번 학기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꼭 수업 일정에 맞춰서 듣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좀 더 깊숙한 부분까지 또는 문제 해설까지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지식적인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몇 주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실습을 다루는 그러한 실기도 같이 병행할 거예요. 실기에 대한 그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내가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미리 알려줄 테니까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 방법이죠. 이 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보고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면서 그 실습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방법과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같이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주제로 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팀 활동에 대한 평가, 여기는 이제 나의 평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의 팀이 다른 팀을 평가하는 것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팀 활동을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하다가 팀원끼리 또는 팀장과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즉시 나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적극 지원할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를 평가하고 팀원을 평가하고 다른 팀을 평가해요. 여기서 분명히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명하게 다른 학생들과 차별을 둘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을 구성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개강 전에 꼭 내게 팀 편성표를 작성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이 연구해서 가급적 균등하고 모든 팀이 골고루 비슷한 실력이 되도록 팀을 구성해서 발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측량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 목표하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와 크기와 면적, 기타 여러 가지 또는 그 대상의 특성, 이런 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위치 결정 또는 특성 해석은 어떤 기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즉 효율적인 관측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량 기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공위성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땅에서 약 한 50m, 60m 거리를 잴 때 거창하게 인공위성 측량을 하거나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사진 측량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측량 기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대상에 따른 위치 결정, 그리고 또는 대상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게 측량의 목적이고,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측량 기술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량 방법을 통해서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각종 공사 계획이라든지 또 공사할 때 시공, 그리고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 이러한 부분에까지 적절히 활용하는 기법을 얻어내면 이번 교육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여러분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측량에서 얻어낸 좌표 또는 여러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결단을 내린다든지 또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된 효과, 가장 효용성이 극대화된 결론, 요거를 얻어내기 위한 게 바로 측량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하면서 함께 참고해야 할 주 교과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지오인포매틱스. 누가 썼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실제 필요한 상황에 가서는 지오인포메틱스라고 발음을 안 하죠. 지오인포메틱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같이 학습해 나갈 거예요. 이건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네, 그리고 측량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학생들과 호흡할 때 항상 답답했던 게 교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강의 노하우, 그 다음에 강의록 이런 걸 다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국내 10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돼서 활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예, 굉장히 인기가 좋은 책으로 보이죠. 예, 실제로 그래요. 요거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보이는 요 강의 노트죠.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학습을 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 노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는 미리 다 쫙 출력을 해가지고 책처럼 한 군데 묶어 갖고 다니세요. 이거 각 챕터별로 막 띄어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 군데 묶어놔야 이게 보배가 됩니다. 예,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어요. 낱장으로 갖고 다니지 말아요.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래서 한 군데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까지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분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이번 학기 우리가 학습할 수업 내용이에요. 예, 크게 이제 우리는 측량학과 실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론 부분에 대한 것.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오인포메틱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또 정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각각 측량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총론이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꽉 잡고 있으면 측량을 거의 끝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부터 아주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이 지리공간 정보의 이제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측량을 지구에서 하죠. 물론 우주까지도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로켓이 점점 멀리 가기 시작했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제 뭐 우주를 누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지구상에서 관측을 하거나 어떤 측량을 할 때 또는 거리를 재거나 각을 잴 때 어떤 기준으로 관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에 대한 얘기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지구의 성질에 대한 얘기도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 물리학적인 요소들도 많이 다루게 되죠. 우리가 이건 특별히 또 측지학이라고 해서 영어로 geodesy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지구 물리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정도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벌써 이런 타이틀 나오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잖아요. 중력, 지자기 뭐 이런 말 나오면 벌써 머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짝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준, 뭐 높이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도 위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함께 다루어 나갈 거예요. 또 지도를 만드는 어떤 각종 도법, 여러분 뭐 메르카토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뭐 횡메르카토르 도법, 뭐 가우스 이중투영, 와 어려운 거 많이 나온다, 그쵸? 이런 부분들도 다루어 나갈 건데 아주 깊게는 다루지 않더라도 알아야 할 정도까지는 심도 있게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픽이 이제 관측값의 처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성을 쏟고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관측을 하더라도 참값은 알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줄자를 나눠주고 강의실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길이를 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온 값이 이걸 우리가 관측값이라고 부르는데 약간씩이라도 다 틀린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가 들어간다? 오차가 들어간다. 그럼 오차가 들어간다고 해서 관측을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죠. 오차가 있더라도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오차라면 그거는
여러 번 관측해서 오차를 제거하거나 소거해서 참값 대신으로 사용을 합니다. 참값은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를 해석함으로써 그 관측값들을 이용해서 가장 참값에 가까운 값을 만들어내는 최화값, most probable value를 찾아가지고 요거를 참값 대신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관측 요소네요. 우리가 측량에서 다루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각과 거리와 시간. 그런데 4차원 측량과 같은, 즉 실시간 관측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각과 거리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각의 정의, 각의 종류, 각 관측 방법 이런 걸 다루고요. 또 마찬가지로 거리에 대한 개념, 거리의 정의, 거리의 종류, 거리 관측 방법 이런 내용도 다루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총론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위치를 얻기 위한 기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 5번, 6번 두 개로 나눠 놨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수평 위치, 그래서 평면 위치를 얘기합니다. 즉 XY, 우리가 흔히 경도 위도로 포함되는 2차원 좌표상에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중요한 관측 방법이 바로 삼각 삼변 측량과 다각 측량이 여기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위치를 표현할 때 3차원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지도에도 3차원이 표현되어 있죠. 아니라고요. 지도는 2차원 평면이라고요. 거기 잘 보면 뭐가 있어요? 등고선으로 표현해 놓은 높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즉 지도는 2차원일지라도 그 안에 품고 있는 정보는 3차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시간에 수직 위치 정보하는 게 바로 높이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또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 5번과 6번이 합쳐져야 몇 차원이 된다?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거를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에 나눠서 했어? 한 방에 끝내버리면 좋을 텐데, 예, 아쉽게도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3차원 위치를 한꺼번에 결정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대에 사진 측량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현대 레이저 측량이라든지 우리가 GNSS, GPS라고 흔히 알고 있죠. 이러한 위성항법 시스템,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3차원 위치 정보로 얻어내는 기법 외에는 한꺼번에 3차원 좌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5번과 6번은 전통적인 측량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부터 6번까지의 챕터가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실습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죠. 예, 그래서 이 각과 거리에 대한 관측값을 얻는 장비를 다룰 텐데 첫 번째 레벨이라고 나오네요. 예, 이 레벨은 높이를 따지는, 즉 높이 위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측량 방법이에요. 레벨 측량에 대한 얘기는 바로 여기 6번 수직 위치 정보하고 바로 맞물려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데오돌라이트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데오돌라이트는 요 전신이 트랜짓이라는 기계였기 때문에 지금도 트랜짓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는 각을 결정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재는 수직각, 좌우로 재는 수평각을 재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좌우 또는 우좌하는 평면상에서의 평면각을 재는 그러한 관측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요게 이제 최신에 많이 활용되는 최신 장비입니다.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각재는 요 데오돌라이트에다가 우리가 흔히 광팍이라고 하는 레이저 센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각도 재고 거리도 같이 재는, 그래서 토털인 그러한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장비를 다룸으로써 기본적인 그 관측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차를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필요한 각각의 양식들, 이걸 우리가 야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쓰는 방법도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실기 내용들은 토목기사에서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시험에서는 반드시 실기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사 시험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학기 주차별로 나열해 본 수업 계획이에요. 예,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총론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팀 편성 그리고 실습 조 편성에 대한 얘기를 끝낼 거예요. 예, 총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특히 새로 나오는 용어들, 우리만 사용하는, 우리만 측량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챕터 2 지리공간정보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 그리고 날씨가 조금 풀리면 네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실습을 할 거예요. 예, 학교에서 가까운 요 앞에 잔디밭이나 아니면 어디 근처 동산에서 장비들을 쭉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조짠대로 예, 여기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에 오차론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 건너뛰고 실습을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간 지구 관측 요소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각과 거리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기본적인 총론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중간고사를 보겠죠. 자, 중간고사 후 아홉 번째 시간에는 우리 시험 봐서 답답한데 밖에 나가서 또 놀면 안 돼요. 예, 실습을 열심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 열 번째 주차에는 수평 위치 결정 중에 첫 번째 토픽 삼각 측량과 삼변 측량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이 이름이 왜 붙었는지는 수업 시간에 정확히 다시 한번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얼핏 보면 벌써 감이 오죠. 삼각 측량 뭐를 잰다? 각을 잰다. 삼변 측량 뭐를 잰다? 변을 잰다. 말이 좀 이상하다. 변을 재는 게 아니고 변의 길이를 잰다. 예. 아, 그건 더 이상한가?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은 그러면 하나는 각을 재는 측량이구나. 하나는 길이를 재는 측량이구나. 요거를 벌써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이름들을 잘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용어만 충분히 파악하면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과목이 바로 이 측량학이란 과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각을 배우고 났으니 그리고 나서 또 실습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평위치 결정인 다각 측량이 12번째 주에 이루어지겠네요. 네. 일단 각이 여러 개다라는 거 같죠? 예, 한문으로 쓰면 그게 맞아요. 근데 다각 측량은 위에 삼각 삼변하고 다르게 각만 재는 것도 아니고 변만 재는 것도 아니에요. 뭐다? 둘 다 잰다. 예, 그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3번째 시간에 실습을 하는데 이때 아마 여러분들 실습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쭉 4주 동안 반복하고서 이제 관측값 얻는 거, 그 다음에 얻은 관측값을 이용해서 정확히 야장에 옮겨 적고 계산하고 오차를 따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뤄지면서 아울러 실습 평가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시간에 우리가 높이를 재는 수직 위치 결정, 즉 레벨 측량 또는 고저 측량 또는 수준 측량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주에는 앞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팀 활동을 하게 팀을 짜면서 그 다음에 한 4주 정도 5주 정도 전에 내가 과제를 내줘요.
그럼 그 과제를 4주나 5주 동안 계획을 세워서 쭉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여기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게 15번째 주예요. 그리고 16번째 기말고사를 봄으로써 이번 학기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룹을, 즉 팀을 만들기 위한 조사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학기 초에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이러닝이나 여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인적사항이죠.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 특히 생년월일하고 남녀는 꼭 적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를 뒤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끼리도 필요할 거고 나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어떨 때 여러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메일, 요건 최신의 이메일로 적어 놓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메일을 안 적어놔서 그 학적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내면 결코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닿질 않아. 그러니까 통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꼭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군필 여부도 꼭 적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학생은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주소, 요건 동까지만 적습니다. 몇 동, 몇 호, 뭐 아파트 호수까지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형제관계도 역시 그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룹핑 할 때 많이 좌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다 적어야 되겠지만 그 역량 관련 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그 능력 같은 거, 그렇게 골고루 배치가 돼야 각 그룹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선택 동기는 뭐 적당한 거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런 건 참 반영을 잘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사진이 보이죠? 예. 이 사진에 여러분들 사진을 꼭 붙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인식하기가 쉬워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은 붙여놓지 말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보려면 판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 꺼내서 셀카 찍고, 찍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을 쉽게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한, 그리고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잘 챙겨서 적어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팀을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레벨의 팀을 만들어 놓고 출발점이 비슷하다는 걸 서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팀의 파워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빼먹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좋은 팀은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그럼 그게 바로 뭐로 직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거, 학점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적어 주어야만 내가 공정하게 팀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출발시켜서 어떠한 팀이 어떤 발전을 눈부시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이번 학기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난 자유스러운 태도로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할 겁니다. 왜?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를 할 텐데, 대신 교실에서 튀어나가거나 또는 뭐 벌떡 일어나서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클래스룸 안에서의 매너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생다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학생다워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출석인데, 원칙적으로 나는 출석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이 클래스에는 지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각 이퀄 결석. 물론 학칙에 정해놓은 거에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는 내가 학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4번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빠지는 거는 여러분 재량으로 하되 지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할게요. 출석부가 깨끗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결석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수업에 꼭 들어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선생으로서 성실한 학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출석 결석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출결에 임한 학생들은 절대로 F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아도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다루어 나갈 측량학, 지오인포메틱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다루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멋진 얼굴들, 또 이쁜 얼굴들 강의실에서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만나요.